CNN 선정 서울의 아름다운 건물, 한국건축가협회 올해의 건축 베스트 7, 대한민국과 세계가 주목하는 건축가 유현준, MIT 하버드 졸업. 재테크로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났다. 사람이 소통하며 아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인생 건축학개론의 주인공, 세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크리에이티버 건축가 유현준 교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축가 유현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삶 속에 있었던 아주 되게 저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되게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서 뭐가 보이시나요? 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잔이 보이기도 하겠죠. 술 좀 드시는 분들 잔 보이실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두 얼굴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에드가 루빈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그런 유명한 그림이에요.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관심사에 따라서 잔도 보이고 얼굴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것들은 다 보이면 일단 안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는 없다고 그래요, 이거를.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배경으로 다 모든 걸 사라져버리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중요하면은 나머지는 다 배경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누굴 좋아하면은 그 배경은 다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배경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될 겁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순간순간의 선택들을 통해서 지금의 제 모습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게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선택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획하고 꿈꿔왔던 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길이 열리는 대로 가라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어떤 길들이 있었고 어떤 가로막힘이 있고 골목길이 있었고 돌아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 원래 꿈은 뭐였냐면요, 발명가였어요. 발명가였는데 사실 발명가라는 게 말이 좋아 발명가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발명가가 되면 대단하게 대박 날 수 있지만 그런 거 못하면 거의 그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실업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명가라는 꿈을 어떻게 실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에도 딱히 제가 원하는 것도 없었고 뭐가 꼭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없었습니다. 제가 건축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외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때는 문과 이과를 나눴는데요. 근데 문과를 가면은 꼭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과는 다 제꼈습니다. 이과를 갔죠. 근데 이과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더 싫은 게 있는 거예요. 수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수학 선생님은 아는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는 되게 재미가 없죠. 근데 수학을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딱히 갈 과가 없어요. 왜냐면 공대도 수학해야 되죠. 의대에 가려고 치면은 외워야 되죠. 그럼 이과에서 남는 과가 건축과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좋아하던 과목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미술하고 지리, 지구과학, 물리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네 가지 과목 정도가 겹치는 그 분야가 이렇게 좁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건축학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건축가가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운 좋게 이제 MIT라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정말 10대에는 꿈도 못 꿨던 그런 학교였어요. 정말 천재들만 가는 학교인 줄 알았고 영화 주인공이나 가는 학교인 줄 알았던 그런 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기계 죽을 뻔했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가는 디자인을 하다 보면 자기의 영감들을 여러 군데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제가 수학 얘기를 하면은 집합이 어쩌고 이렇게 A가 B를 싸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학생들이, 그 외국 학생들이 너 보고 수학 전공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건축 설명할 때 생물학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제가 생물학 전공한 줄 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많은 16과목 넘는 그 과목들이 저희 인생에서 제 건축 공부할 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면서. 뭐냐면은 제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유학생 시절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옛날에 시청률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근데 그거 보면은 그 당시에 부정부패로 그 썩은 그런 사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홀로 정의롭게 싸우는 검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쯤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유학 가서 건축가가 되게 별 볼 일 없는 직업 같아요. 딴 사람 뭐 그냥 설계해주고 쉽게 말하면 맨날 시키는 일만 하고 이런 것 같아서 별 볼 일 없는 직업인 것 같고, 근데 그때 그 모래시계를 딱 보고서 나도 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서점에 가가지고 미국의 법대를 가려면 봐야 되는 시험이 있거든요. LS8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책을 샀어요. 근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2주 정도 되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딱 깨달았어요.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공부더라고요. 결국 2주 만에 딱 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거기서 계속 노력을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모래시계였으니까 다행이지, 여기 생각해보면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였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죠. 특공대 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불안감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공모전에 나가는 거예요. 아까 이은결 씨도 마술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할 만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제가 좀 엄청나게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그 당시에 비해서는 많은 공모전을 나갔는데, 타율로 치면은 한 2할 때 초반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10번 나가면 한 2-3번 정도 붙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질 땐 되게 자존심 상하죠. 특히 저희 경쟁자 되는 사람이 붙거나 그러면 더 자존심 상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못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험 봤는데 저보다 시험 잘 본 애가 있다. 그러면은 별로 개의치 않아요. 별로 전 수학을 특별히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린 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생대회를 나갔는데 저보다 그림 잘 그린 애가 있다. 그러면 좀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 자존심을 건드리고 제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찾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얘기는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야, 너 이거 잘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게 나의 자존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게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유학 가가지고 하다가 이제 건축 그만둘 때쯤이었어요. 이거 내가 법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 건축을 그만둬야 되나 할 때 저한테 되게 소중한 귀인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다시 건축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분 누구냐 하면은, 저랑 같은 설계사무소 다니던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 별로 제가 볼 때는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자기가 설계 무지하게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소롭게 보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랑 그 친구랑 같이 무슨 건축 공모전을 나갔다가 걔는 붙고 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막 구기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서 한 6개월, 1년 뒤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제가 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으로 큰 상을 받게 되면 그 용기를 얻은 거예요. 공모전에 여러 개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설계할 만한 자격이 있나 약간 좀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하버드 건축과에 제가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붙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건축으로 제 인생의 축이 확 바뀌게 된 거죠. 방향이 다시. 주변에 혹시 그런 친구분들 계세요? 저 열받게 하고 되게 자존심 건드리고 힘들게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귀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항상 잘해주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만이 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어떤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도 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은, 하버드에 제가 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학교에서 좀 잘 나가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딱 졸업을 할 때쯤 돼서 취직을 하려고 딱 봤는데, 이제 세계적인 설계사무소 가야지 딱 준비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걸프전 나기 직전이에요. 설계사무소에서 아무도 직원을 안 뽑았어요. 제가 이력서를 한 400장을 뿌렸습니다. 이력서 400장을 뿌리고 나서 연락 온 데가 2군데인가 밖에 없어요. 그것도 뽑지도 않고 그냥 인터뷰만 하러 오라고 하는 데가. 시골, 제가 사는 곳에서 1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되는 시골 설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 비자가 일주일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에 직장을 못 구하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시골 회사에서 뽑아주겠다고 그래서 전 갔어요. 제가 그 시골 설계사무소에서 한 2주 다닌 것 같아요. 2주 정도 다니고 났더니, 그때 리차드 마이어라는 사무실에서 저를 인터뷰를 하러 뽑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리차드 마이어라는 설계사무소가
어떤 데냐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책에서나 보던 맨날 항상 참고하던 그런 세계적인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계사무소 제가 가게 돼서 일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던 거죠. 정말 옛날에 책에서나 보던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되게 저한테는 되게 꿈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제가 처음부터 원하는 사무실에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뉴저지 시골 설계사무소를 갔던 거는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실수로 그걸로 이력서가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운명의 길이라는 게 항상 파란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근데 그게 빨간불이 켜지면 한 몇 분만 기다리면 다시 파란불이 되거든요. 그거를 좀 기다렸다가 가면 돼요. 원래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도자기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고등학교 생활 하시다 보면 청소년 권장 도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스트들.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누군가가 읽었던 책이에요. 제가 그걸 똑같이 읽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만드신 분이 나 이만큼 많은 책 읽었어 자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도서 목록 리스트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책들을 사는데 그 책을 그냥 한 번에 하나만 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개씩 안 산 게 내가 이 책을 사서 읽으면은 내 생각이 바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읽고 싶은 책, 관심사가 바뀔 테니까 그러면 다른 책을 고르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책을 저는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되게 뭐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에서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많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안 들게 하는 책은 사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 딴 사람 생각만 그저 답습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너무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이 많은데 읽는 책마저도 똑같이 누가 정해놓은 걸 읽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건축을 제가 하는데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건축가가 좋은 거는. 그러니까 뭐 제가 딴 일을 해서 큰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물론 딴 사람 돈으로 표현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만족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창의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때는 그닥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있잖아요.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저는 일주일에 매번 100m만 뛰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 내내 그 사람들이 100m 몇 번 안 뛴대요. 그 나머지 시간은 다 뭐 하느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고 심장을 튼튼하게. 그리고 달리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뛰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이 닫혀 있으면 신은 창문을 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생각했던 그 최선의 길만이 꼭 그 길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로 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런 뭐 프리츠커상 같은 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제 그냥 막연한 목표일 뿐이고 거기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길들은 과정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0년 뒤에 딸 수도 있고 20년 뒤에 딸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 주는 상이 아니고 이제는 저는 건축 공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주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가 이게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고 되게 존엄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앞길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돌이켜보면은 지나온 길들이 되게 예쁜 골목길을 지나온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열린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재미난 길을 돌아왔구나 회상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사실 아무 색칠도 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빈 도화지 같은 건데요. 사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 반쯤 완성된 그림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